최고의 리더는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는가? 우리가 사는 삶의 과정은 수많은 결단으로 진행됩니다. 내가 내리는 결단이 나의 작은 또는 큰 운명을 결정짓니다. 우리는 최고의 리더가 되기 위한 과정 속에서 결단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리더는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는가? 저자 리슈에청, 출판 라의 눈, 리딩 이승열. 둘째, 결단. 뜨겁게 고뇌하고 차갑게 결단하라. 먼저 귀를 열고 다음엔 마음을 열어라.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무엇을 몰라서가 아니라 무엇이든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리더들이 어떠한 일이든 자기 뜻대로만 하려 들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랫사람들에게 무조건 자신의 뜻을 강요한다. 이럴 경우 꼭 해야 할 일이나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한 채 인력과 자원만 낭비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고집은 성장하러 가는 통로를 막는다. 자신감은 리더가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다. 리더는 들어주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귀를 닫고 들어주지 않으려는 독선을 방치하려면 더 많이 공부하고 소통하며 일하는 방식을 조정하고 나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사람들의 의견을 겸허히 폭넓게 수용해야 한다. 또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원칙을 바탕으로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 들어주는 귀를 열어주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인간의 신체 구성이 왜 귀가 2개이고 입이 1개인지 생각해보자. 정답은 바깥에 있을 수 있다. 집에 물이 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붕 아래 있는 사람이다. 일을 하기 위해 아랫사람을 동원하거나 많은 사람의 지혜를 모으는 것도 현명한 처세의 방법이다. 본래 진리란 많은 사람 가운데 있지 않던가.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한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집에 물이 새는 것을 아는 자는 지붕 아래 있고 실정을 아는 자는 초야에 있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집에 물이 새는지 알려면 지붕 아래 있어야 하고 나라가 정치를 잘하는지 알려면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처럼 리더는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고 그들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한다. 이는 구성원들의 적극성을 이끌어내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사실 구성원들이 보너스나 장려금을 받았다고 무조건 감격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을 때 더 큰 쾌감을 느낀다. 또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감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될수록 친화력은 더 강화된다. 물론 외부의 힘이 꼭 사람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앞선 사례나 고전의 논단 등도 모두 간접적인 외부의 힘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리더들은 잘 알려진 성현의 사례나 명언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동료나 경쟁자의 경험을 공부하고 다른 회사의 사례를 빌려와 응용해도 좋다. 농축된 지혜를 자신의 능력으로 보완하고 활용하라는 말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내 습관으로 만들면 어느 틈에 자신의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었음을 느낄 수 있다. 모든 일의 마지막 결정은 리더의 몫이지만 리더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결정의 옳고 그름이 일의 성공과 조직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속담에 밖에서 온 스님이 연불은 더 잘 외운다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외부에서 맞닥뜨리게 됐을 때 리더가 하나만 고집하면 사고 능력에 제약이 생겨 해결이 어려워진다. 반면 브레인들을 활용해 도움을 받으면 어려운 문제도 돌파구를 찾게 된다. 완벽한 결단을 도와주는 영감과 직관. 경험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험 없이 큰 성장 곡선을 그리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한 CEO가 거리를 지나가다
백화점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대량으로 반입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 가만 보니 자기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성능은 같지만 디자인이 예쁘고 가격도 훨씬 저렴한 다른 회사의 제품이었다. 순간 그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겠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회사로 돌아온 그는 기술개발팀 팀장을 불러 시급한 대응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일주일 뒤 팀장은 기존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두 가지 새로운 제품 컨셉을 제시했다. 두 컨셉은 저마다 장단점이 있어 어느 것이 나은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CEO는 자신의 직감에 따라 그중 하나를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그의 선택은 옳았다. 이 사례에서 직감형 사고는 혁신과 결단의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을 감이나 짧은 경험에 의지해 무조건 밀어붙이면 된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심도 있는 조사나 연구, 믿을 만한 정보, 다양한 의견 청취, 실행 가능성 점검 등은 기본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현실감 없는 결정을 하게 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거센 저항을 받게 된다. 이는 리더의 권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의사결정은 최대한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프로세스를 거친 후 여기에 리더의 직관과 결단이 더해져야 된다는 의미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더십 전문가 윌렘 베니스는 정확한 결단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영감과 직감은 리더에게 꼭 필요한 조건이다. 많은 상황에서 리더들은 본능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내린다. 리더는 직감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인식과 견해, 이론, 사상을 갖추고 경영 활동의 진행을 위한 추진력을 얻기도 한다. 뛰어난 직감형 리더는 복잡한 사회 현상의 내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예리함과 어떤 결정이 미칠 중장기적 영향과 세상의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을 가지고 있다. 예리하면서도 통찰력 있는 결단을 스스로 믿어야 하며 결과에 승복하고 다시 도전하는 정신 또한 리더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인다.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그의 지혜와 재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타인의 능력과 지혜를 빌려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수의 지혜를 빌리는 것이 좋다. 특히 급속도로 발전하는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 타인의 지혜와 도움은 필수적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말로는 인재를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서도 막상 자신보다 능력이 탁월하거나 본인의 권위를 넘어설 정도면 그를 견제하는 리더가 한둘이 아니다. 특히 자신과 의견이 다르거나 실제로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드러날 경우 자기도 모르게 질투를 한다. 이렇게 속이 좁은 리더는 큰 일을 할 수 없다. 중국의 명언 가운데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를 포용할 만큼 크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려면 자신보다 강한 사람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나라의 지도자나 회사의 경영인은 많은 사람을 위해 일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지혜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가 변화하는 동향을 제때 파악하고 정치상 혹은 업무상의 주도권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목소리와 뜻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중에게 있다. 실제로 대중은 언제나 역사를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수많은 방책들은 사무실에 앉아 머리만 굴리는 리더가 아니라 대중에게서 나왔다. 개미들은 개체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생물들과 식량을 나눠 먹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개미 한 마리가 외부에서 식량을 취하거나 정탐하는 일은 드물다. 대신 개미는 타인의 힘을 빌려 그들과 협력하는 데 탁월하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르키메데스는 내게 지렛대 하나만 있으면 지구를 들어보이겠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에게 이 지렛대는 바로 타인의 지혜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다른 이의 능력이 당신보다 강하다고 질투하지 말고 그 힘과 지혜를 빌려 내 것으로 쓸 줄 알아야 한다. 기업의 진정한 재산은 무한한 지혜와 역량을 갖춘 직원들이다.
또한 기업가의 재능은 이 재산을 잘 발굴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일궈내는 것이다. 결단은 타이밍의 예술이다. 리더의 과감한 결단은 성공의 비밀이자 안목과 패기의 결정체다. 리더에게 한 발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민첩하게 행동하는 담력이 요구되는데 이를 바로 결단력이라고 한다. 아는 것은 많은데 담력이 없으면 일을 이룰 수 없고 담력은 있는데 아는 것이 없으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 리더는 평소 일할 때도 대중에게 배우고 그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강화된 판단력과 통찰력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독자적인 결단은 실패의 온상이자 함정이다.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면 권위로 시비를 가리고 전행을 휘두르며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 결정 원칙을 해칠 뿐 아니라 스스로 위신을 떨어뜨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 이는 때를 노려 과감히 결정하는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온다. 독단적 결정은 진보의 장애물이다. 좋은 리더가 되려면 독단이나 횡포를 줄이고 자신이 한 모든 일에 대해 역사와 시간, 사람들의 검증이란 힘든 과정을 이겨내야 한다. 리더의 잘못된 결정은 경솔한 행동, 공격적 태도로 나타난다. 세밀한 관찰과 깊은 통찰이 있어야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런 세밀함이 부족하면 거칠고 미숙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 상황을 겪게 마련이다. 특히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는 훨씬 자주 이런 상황에 접한다.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실수가 발생할 확률 또한 높다. 해결할 방법은 리더의 자질을 높여 실수할 확률을 줄이는 것뿐이다. 또한 잘못된 결정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실수가 규칙적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없이는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잘못된 결정이 발생하는 이유는 모두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이다. 자신의 이익,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지역의 이익에 눈이 멀면 올바른 결정은 요원한 일이다. 리더에게 근시안적인 사리사욕은 독과 같다. 결단을 내릴 때는 더 넓게 보고 더 크게 보아야 한다. 그것이 리더의 책임이고 숙명이다. 지금까지 최고의 리더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2회차를 함께 하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3회차 진혜연 마스터님의 리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